뭐 나이 상관없이 막 어린애들도 오고 막 나이 드신 분도 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이제 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벌써 그렇게 되시죠? 좀 됐죠. 네, 네. 예, 근데 큰 어르신이셨는데 이게 참 가끔 정말 좀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뵙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참 그렇게 성혜 선생님도 그렇게 편안하시더라고요. 편안하셔요. 표정이. 마지막에 제가 영화할 때 이제 보잖아요. 이제 어른이 좀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장래 후에 30년 동안 자꾸 한 분 한 분씩 떠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 평생을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 아빠 다리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딸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바지 밑으로 솜하고 종이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습신이라 그래서 신발 신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시켜서 이렇게 묶어 드리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친구를 초창기에 한 3, 4년 차에 이제 2명을 했어요. 그 염을 이제 정성껏 나름대로 이제 했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얼굴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 엄마가 가면서 그냥 그때 안아주더라고.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친구 영화하는 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되게 이제 냉정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맨날 같이 뛰어놀고 막 이런 놈들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 이 직업에 지금 하신 지가 한 30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달라진 장례 풍습이나 풍경이 좀 있습니까? 그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같은 데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장례 쪽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년에 돌아가신 피아니스트 유이치 사카모토 씨가 본인 장례식장에 틀 플레이리스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화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노래도 이제 선곡 가수가 있고 아니면 신앙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네, 제가 치른 이제 6분의 대통령이나 큰 스님들 장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문화예요. 고인께서 이제 어떻게 네. 사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장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주관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8시에 이제 애도식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80여 년 동안 살아온 거 쭉 얘기하고 제 아는 지인들이 이제 대금하는 친구들 뭐 신앙송한 선생님, 판소리하는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하고 그 짧게 뭐 불과 한 25분, 30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본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뭐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도 이렇게 좀 해달라든지 꼭 뭐 유명하고 뭐 대통령들 뭐 큰 스님들만 연결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순수하게 한 30분 동안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좋으셨었나 봐요. 아니 그 좀 어떤 수천 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하시면서 좀 우리 장례 지도사님께서 좀 깨닫게 된 뭐 그런 진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진리 있죠. 누구나 죽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이제 잘 관찰하고 이제 크게 큰일 하신 분이 많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 또 그럴 수 있고 미국에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늘상 아침에 나가면서 거울 보고 그랬대잖아요. 내가 오늘 일이 마지막이라면 네가 지금 할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갖다가 17살 때부터 했대요. 야. 40여 년 그렇게 했으니까 보통 사람의 몇십 배, 몇백 배 일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죽음의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차분한 데 가서 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또 죽음에 대한 이 생각. 왜냐면 이제 죽음은 늘 생각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 죽음을 말 그대로 잘 준비하는 방법. 요게 좀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웰다잉이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엔딩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엔딩 노트. 엔딩 노트, 마지막의 노트예요. 내가 살아야 왔던 것도 쓰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자산을 누가 관리해 줄 것인지 내 간병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세세하게 다 그쵸? 미리 적어놓은 그런 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심지어는 거기에는 내 장례를 어떻게 치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초대할 사람들 꼭 이 사람 부르지 말라는 명단도 있어요.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써놓고 필요 없는 사람은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분이 거기 남겠죠.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장례식장 가면 상주분들 뵈면 네. 이렇게 선뜻 인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제일 좀 올바른 방법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거요? 네. 네. 그냥 눈빛으로 네, 맞아. 그리고 뭐 손을 벌리면 손 잡아주든지 뭐 이렇게 도닥거리든지 네, 네. 그게 제일 낫지. 제일 그 장례식장 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대.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 반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감정이 치솟을 텐데. 눈빛으로 아니면 그쵸? 뭐 이제 가벼운 예. 악수나. 우리가 이제 말 안 하되 그 무언에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제일 맞아요. 예. 아 그렇군요. 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상 어릴 때도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냥 블랙아웃처럼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딱 끝나는 건지 필름 끊기듯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또 가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미래에 어떤 영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이제 지금도 믿는 거고 전생 환생을 한다는 것도 지금 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